결국 친박계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을 걸면서 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투표지면 그 사퇴하게 되면 당이 혼란에 빠지니까 나를 그래도 믿고 한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할 때 그렇죠. 친박이 던질 카드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대안이 있다. 황교안이 있다 우리에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스텝이 꼬였죠 지금 보면은. 꼬였죠. 완전 꼬였죠. 네, 꼬였다는 게 사실 지금 가기에는 명분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굳이 뭐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최고위로 끌고 간다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디도스 사건 때도 그렇고 출당 제명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당에서 그게 사실 최고위 가면은 최고위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 유출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최고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 어쨌든 엄청난 그것은 태극기 부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 의견을 표시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은 요 국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과 서청환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는 뭐냐면은 뭘 따져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선거만 그럼 지금 사실 인적 청산하자는 분들의 명분도 선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인적 청산하고 우리가 혁신해야지 국민들 표 얻는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인적 청산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적 청산하고 나면 홍준표 대표가 더 이제 주도권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홍준표 대표가 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2011년에도 한번 그 대표직 물러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견상으로는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였어요. 그거였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디도스 때 뭘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대표라는 거. 그 대표라는 것 때문에 큰 틀에 책임진 건데 그게 사실 당선된 지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이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책임질 일은 또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 당 12월에 이제 솔직히 뭐 물러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이제 그 당시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 4개월 동안 홍준표식의 어쨌든 당 운영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명분 삼아서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는 제 생각에 허성모 소장님도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첫 일성이든지 간에 이번 의총 결과에 내 직을 걸겠다고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항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직을 걸든 안 걸든 어떤 지면 대표 물러나야 되니까 배팅을 할 것이다.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헤게모니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국민이에요. 만약 여기서 밀리면 홍준표 정치는 이제 완전히 날아가고 본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고 서청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친박도 여기서 밀리면 이제 완전 역삭 속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냐군요. 마지막 한판 승부예요.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승부예요. 마지막 승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승부에서 홍이 뭐 이제 지금 강함하게 이제 박을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박을 밀어내는 게 그다음에 뭐 박을 밀어냈다 하더라도 최경환 서청원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의결 가능하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제명 가능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에 저기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리 탈당해 가서 지금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숫자 맞춰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한 5명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5명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홍준표 대표 말이 맞냐 서청원 대표 말이 맞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참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던 게 이게 전조 증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진 오기 전에 뭐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전조? 그런 것처럼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보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 대상으로 황교안 총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어떤 뉴스를 주말에 봤냐면 황교안 총리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근데 황 총리님은 내용을 봤어요. 황 총님 간증 많이 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그러니까 교회 많이 가서 간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기자들이 붙은 게 뭐냐면은 결국 친박계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을 걸면서 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투표지면 그 사퇴하게 되면 당이 혼란에 빠지니까
나를 그래도 믿고 한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할 때 그렇죠. 친박이 던질 카드는 뭐냐면은 예.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대안이 있다. 황교안이 있다 우리에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중적 소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봐요. 왜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는 그렇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보였던 행보는 뭐냐면은 예. 보수 중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그쪽 전선에서는 홍준표 대표보다 황교안 총리님이 총리가? 가진 상징성이 더 큽니다. 예.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진지해 보이는 황 총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도 있고 보수 우파 중에서는 보수 그리고 또 측에서. 무엇보다 교회 세력, 기독교 세력에게서는 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 만약 그게 전술적 목표라면은 그건 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시점에 황교안 총리 이름이 예. 언급되는 것들은 예. 제 생각에 우연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와 대화 드라마네요. 그리고 이게 뭐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상한가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야기했는데 상한가 황교안 총리 올라오셨어요? 뭐 사실상 했는데 총리. 결국은 이게 뭔가하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도 처절하게 투쟁해서 죽든 살든 싸우고 총선을 볼 것인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지금 야당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민. 저는 고민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예. 지방선거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면 처절하게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함이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녹취록 갖고서 벌써 벌어지는 벌써 거군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전투구를 안 합니까? 이전투구 예. 뭐 우리 사자성어로 하니까 고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진흙밭의 개싸움 아닙니까? 개싸움이죠. 요즘 뭐 또 발리견 때문에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진흙밭의 개싸움 정도까지 이제 거의 뭐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서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역시 벼랑 끝 누가 싸움이다. 죽고 누가 사느냐 정치적으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홍준표 대표가 이 고비를 넘길 수만 있다면은 예. 이제 뭐 보수 야권의 이제 중심 세력이 되는데 예. 여기서 좌절하면은 예. 이분도 역시 완전히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서툰 게요. 성분은 잘 걸었는데 홍준표 대표. 그러려면은 내 세력을 공고히 해야 되잖아요. 자기 세력. 자기 세력이 별로 없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최경환하고 서청원으로 이렇게 극소화해서 친박을 갈라치기 했지만 예.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전략공천을 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 그런 그러면은 이야기를 벌써 하면은 이미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전략공천 외부에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자기 사람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미 뭐 친박으로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거나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다 잘리네. 나는 사이가 좀 나빴으니 다 그 날아가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서툴었다. 서투른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에 이제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예. 결국은 초선 아닙니까? 그렇죠. 초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입지에 있어가지고 다선 의원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봤을 때 아까 허 소장님 말한 것처럼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물론 지방선거긴 하지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 투표 의총이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은 아마 한 2, 3일 전에 기자들 가서 물어볼 겁니다. 혹시 제명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허. 당연히 기사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 말은 친박연대 투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친박연대 2타. 네, 버전 2.0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그 얘기하셨죠. 그 전략 공천에서 때문에 밀려난 현역 시장 군수는 전부 다 친박연대 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얘기가. 그래서 그 논리가 말이 되는 게 뭐냐면 예. 바른정당에 몇 명 받으려다가 예. 친박연대 투 만드는 게 과연 선거에서 옳은 일이냐를 갖고 이제 또 그게 또 의총에서 하나의 또 이제 그럴 수 언급이 될 있겠네요. 겁니다.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자유한국당 이 질문을 지금 벌써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이길 것 같습니까? 끝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진실 다툼이 하나 붙었잖아요. 붙었죠. 성완종 리스트. 그러니까 이게 성완종 리스트 하나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둘 다 이미 진흙탕입니다. 보면은. 둘 다. 이미 홍준표 대표 측에 반격 들어간 게 서청원 대표 측은 뭐 이런 걸 다 녹취하고 다니냐 뭐 이렇게 해서 좀 옹졸한 사람 만들기에 그리고 들어간 것 홍준표 같고. 대표가 오늘 무슨 추가 폭로한다고 지금 SNS 쓰지 않았어요? 서 대표가 서청원 대표. 서청원 의원이 썼어요. 추가 폭로하겠다. 언론에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뭔가 예정되어 있는 게 있고. 야, 둘 다 지는 싸움이다. 허 소장님. 이미 둘 다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세력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예. 이렇게 진짜 완전히 망가져야만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어중간하게 봉합되거나 어중간하게 예.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절하게 한번 해보고 예. 그걸 바탕으로 다음 총선을 대비하자.
그렇게 하면은 총선에서 국민적인 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대안이 어떤 의미에서 오를 수 있다. 왠가 하면은 이거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수준 갔어요. 맞아요. 이용주 의원이 녹취록 공개하는 순간 이거는 검찰 수사로 가게 되는 요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허 소장님. 그래서 제가 이 홍 대표님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빨리 귀국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계실 때가 아니에요. 네. 어제 결정적으로 전술핵 때문에 가셨다고 하던데. 전술핵 때문에 갔는데 안 될 거 뻔한데. 지금 여기 핵폭탄 터진 거 끄셔야 됩니다. 지금. 폭탄. 어제 나 깜짝 놀라서 이용주 예.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의원이 물증이 있다. 물증이 있다 뭔가. 항소심에서 진술 번복 요청했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쓴 거는 네. 재판 시작하기 전에 자제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 쪽에다가.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다가. 근데 거짓말인 게 들통이 일단 났어요. 만약 이용주 의원이 무슨 물증이 있다면요. 일단면.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용주 의원도 물증이 없으면 이제 이용주 의원 정치 못해요. 말하기 힘든 상황이죠. 지난번에 누구야 문준영 채용 예. 증거 조작. 예. 에다가 또 증거가 없는데 있으니까 했겠지 이번에. 이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국감 이전에는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용주 의원 때문에 예. 홍 대표는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바른정당 합당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정치 생명이 끝나게 생겼어요 지금. 글쎄 뭐 끝날지 않을지 누가 그러니까 아는데. 예. 한국당 합당파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홍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줘야 된다. 네. 왜냐하면 얼총에서 네. 쪽수 싸움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예. 지금 바로 들어가서 그 논리였다. 들어가서 손 하나 더 들어주자. 예. 이 논리인데 그럼 홍 대표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홍 대표가 코너에 몰렸다. 그렇지. 홍 대표를 도와줘도 지금 안 되는 이런 국면이 아닐까. 사안이 발생했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소위 바른정당 자강파의 염원이 담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 자간파가 코너에 몰리다가 네. 저는 진짜 정치하면서 너무 변화무쌍하면서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네, 끝났나 싶었는데 굉장히 다시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침울했죠. 막 코 막히고 막 네. 눈물 날 것 같고 침울했는데 코 많이 먹으셨죠. 이제 좀 뚫렸어요. 이게 지금 바른정당 자강파가 네. 양쪽 패를 쥐고 오히려 저희들이 한국당을 흔들어서 거기에 합리적인 개혁파 나와라. 그 당 비전 없다. 자, 그럼 바른정당 소위 자강파 대 탈당파 이렇게 하죠. 탈당파의 어떤 드라이브가 지금 주춤한 건 사실입니까? 그렇죠. 지금 명분이 없어졌죠. 어떻게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국민들이 보기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서가 싸우면 홍 잘해라 이게 더 많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부로 둘 다 썩보다 썩은 보수다. 뭐가 다르냐? 예. 그래서 그러면 바른정당이 분당에 가까운 수준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분당에 가까운 수준은 없고 소수? 있다면 극소수 완전히 국민들한테 찍히는 수준의 예. 5명 맥시멈 5명 아니면 3명 3명 이하의 근데 지금 썩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탈당해? 명분이 약해지고 명분이 있다. 확 약해진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정치에서 코너에 몰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정치하면서 사람이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이번 남지사 이혜원 대표 그런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남지사의 스탠스도 약간씩 변한 거 아닙니까? 남지사가 최초로 탈당한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강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일종의 조건부 통합 정도까지는 오신 거 아니에요? 남지사랑 저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남지사 생각도 저랑 이제 좀 비슷해지는데 처음에는 한국당에서 한 명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홍서 싸우는 게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럼 한국당에 구심이 없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지자체 선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당국당 연합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국민당에서 탈당하고 바른정당 합쳐가지고 큰
한 뭐 4, 50명짜리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고 있고 더 큰 그림 두 당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과 우리 통합한 제가 이거 중도개혁 대통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통합과 1대1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 구도를 목표로 가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다.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흔들고 거기 괜찮은 사람들 성태형 다시 와라. 다 용서해 줄게 다시 와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도 통합 어떤 정당의 필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합치자. 그렇죠. 그게 뭐 제3지대 아닙니까? 아 근데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지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좋으면 박지원이 뭐 김정은 만나러 갈 수 있고 남북관계 안 좋으면 하태경이 김정은 제거하자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그게 햇볕 종교도 아니고. 방금 욕하시려고 그랬어요. 씨라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오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햇볕 정책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저는 지금 이제 바른정당을 뜯어먹으려던 양쪽에서 그 당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신나셨어,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꺼져 그러면서 소위 합당파 동료님들도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판에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다시 힘을 합쳐서 바른정당 중심의 새로운 창당, 더 큰 창당을 향해서 다시 힘을 모아야 될 때다.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은 요 국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과 서청환 의원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뭐냐면은 뭘 따져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지는 거거든요. 선거만 그럼 지금 사실 인적청산 하자는 분들의 명분도 선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인적청산하고 우리가 혁신해야지 국민들 표 얻는다. 어떤 지점이 있냐면요. 인적청산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인적청산하고 나면 홍준표 대표가 더 이제 주도권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홍준표 대표가 하는 방식으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2011년에도 한번 그 대표직 물러난 적이 있는데 그때 외견상으로는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했어요. 그거였죠. 근데 홍준표 대표가 디도스 때 뭘 했으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대표라는 거. 그 대표라는 것 때문에 큰 틀에 책임진 건데 그게 사실 당선된 지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이제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책임질 일은 또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 나왔던 건 뭐냐면은 그 당 12월에 이제 솔직히 뭐 물러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내년 4월에 이제 그 당시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 4개월 동안 홍준표식의 어쨌든 당 운영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세우기 위해서 우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보였던 행보는 뭐냐면은 보수 중에서도 우파 성향이 강한 분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건데 그쪽 전선에서는 홍준표 대표보다 황교안 총리님이 가진 상징성이 더 큽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약간 좀 진지해 보이는 황 총리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분도 있고 보수 우파 중에서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교회 세력, 기독교 세력에게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 만약 그게 전술적 목표라면은 그건 또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 시점에 황교안 총리 이름이 언급되는 것들은 제 생각에 우연이 결코 아니다 이거는. 와 대화 드라마네요. 그리고 이게 뭐 핵심이 이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상한가로 황교안 전 총리를 이야기했는데. 상한가 황교안 총리 올라오셨어요? 뭐 사실상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뭔가하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로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지방선거까지도 처절하게 투쟁해서 죽든 살든 싸우고 총선을 볼 것인가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민. 저는 고민이라 봅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지방선거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면 처절하게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처절함이 지금 이 성완종 리스트 녹취록 갖고서 벌써 벌어지는 벌써 거군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전 투구를 안 합니까? 이전 땅에 가서 지금 힘을 보태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숫자 맞춰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게 한 5명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5명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의원들이 투표하는 게
홍준표 대표 말이 맞냐 서청원 대표 말이 맞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참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던 게 이게 전조 증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진 오기 전에 뭐 개구리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전조? 그런 것처럼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보면 기자들이 이제 취재 대상으로 황교안 총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어떤 뉴스를 주말에 봤냐면 황교안 총리가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근데 황 총리님은 내용을 봤어요. 황 총리님 간증 많이 하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원래 그러니까 교회 많이 가서 간증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슈가 되고 기자들이 붙은 게 뭐냐면은. 결국 친박계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을 걸면서 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토겨지면 그 사퇴하게 되면 당연히 혼란에 빠지니까 나를 그래도 믿고 한번 나를 도와달라를 얘기할 때 그렇죠. 친박이 던질 카드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대안이 있다. 황교안이 있다 우리에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대중적 소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봐요. 왜냐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연장 명분 삼아서 이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홍준표 대표는 제 생각에 허성모 소장님도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첫 일성이든지 간에 이번 의총 결과에 내 직을 걸겠다고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공항에서 아니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직을 걸든 안 걸든 어떤 지변 대표 물러나야 되니까 배팅을 할 것이다.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허성모 소장님. 지금은 그 헤게모니와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국면이에요. 만약 여기서 밀리면 홍준표 정치는 이제 완전히 날아가고 본인의 생명도 끝나는 거고 서청원 최경환을 중심으로 한 친박도 여기서 밀리면 이제 완전 역삭 속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냐군요. 마지막 한판 승부예요. 그 이제 근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승부예요. 마지막 승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승부에서 홍이 뭐 이제 지금 과감하게 이제 박을 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최고위원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박을 밀어내는 게 그다음에 뭐 박을 밀어냈다 하더라도 최경환 서청원을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의결 가능하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제명 가능합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알기 때문에 저기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미리 결국 친박계에서 지금 이제 그 투표를 앞두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을 걸면서 봐라 이제 내가 여기서 토겨지면 그 사퇴하게 되면 당연히 혼란에 빠지니까 나를 그래도 믿고 한번 나를 도와달라를 얘기할 때 그렇죠. 친박이 던질 카드는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대안이 있다. 황교안이 있다 우리에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 나온 김에 그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스텝이 꼬였죠 지금 보면은. 꼬였죠. 완전 꼬였죠. 꼬였다는 게 사실 지금 가기에는 명분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굳이 뭐 이따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그 인적 청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도 어려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 최고위로 끌고 간다는 게 저는 예전에 이제 디도스 사건 때도 그렇고 출당 제명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많이 봐서 그런데 당에서 그게 사실 최고위 가면은 최고위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 유출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최고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 어쨌든 엄청난 그것은 태극기 부대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 의견을 표시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 보고요.